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오늘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분양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언론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분양했었던 아파트들 9억대 오션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추락했다. 송도 분양시장 이제 큰일 났다. 또는 송도까지 번진 분양시장 찬바람이 불고 1순위 경쟁률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졌다. 그래서 최근에 송도에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 좀 좋은 그런 경쟁률을 기록하지 못한 물량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도금 대출 때문에 아무래도 높게 과도하게 분양가가 책정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이제 외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인천 송도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간단히 보고 이번 분양 물량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2021년 11월에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계약 물량들이 나왔어요. 미계약 물량들. 물론 경기가 좀 침체 국면 또는 부동산의 조정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불안해 가지고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분양가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계약 물량들이 나왔고 2022년 1월에 최근에 분양을 했던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는 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때의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주택을 수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2월에 분양을 했던 송도 럭스오션 SK뷰 같은 경우에도 4.2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처참하죠. 4.2대 1의 경쟁률. 그러니까 계약하시는 분들은 더 적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층수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실수요자 분들이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리스크 있는 물량들은 좀 외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송도 레이크 4차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송도 레이크 4차의 분양 물량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고요. 이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인프라들이 확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1319세대, 대규모의 세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제 99제곱미터, 109, 165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50%한테도 우선 당첨 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입주 시기는 2025년 7월에 입주 예정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입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도록 할게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위치이고요. 이 위치는 주변에 신주거벨트 라인이 형성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들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게 지금 변모하고 있는 곳이고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해 바다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공원길을 이용해서도 산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GTX B 노선이 인천대 입구역으로 정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하고의 거리는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라든가 롯데마트, 롯데몰 송도 이런 것들도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의 편의시설만으로도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원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쾌적성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 친화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세를 한번 보면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의 위치입니다. 4차. 그리고 8억 9,900만원.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지 않게 중도금 대출이 나올 수 있게끔 딱 가격을 설정한 것 같아요. 송도 럭스오션 SK뷰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9억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일부 층수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같은 경우에는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분양가가 7억 7천 정도로 했었는데 이때도 여기 분양가가 비싸다고 말들이 많았었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워터프론트 호수를 인근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이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책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물량들도 있습니다. 이제 인근의 실거래가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13억 원까지도 실거래가가 찍힌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8억 9,900만 원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도하게 저렴하다고도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이 주변에 있는 분양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송도 럭스오션 SK뷰 같은 경우에도 9억 1,000만 원에서 선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집니다. 이 워터프론트 호수를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 쾌적한 곳에 입지한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멋스럽게 생긴 그런 신시가지의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단지 배치도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이쪽 방향이 남쪽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동향과 남서향의 판상형으로 구성이 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타워형 구조로 된 아파트 물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입의 평면 구성 자체가 호불호가 많이 이제 갈릴 것으로 보여져요. 잘 뽑아진 평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닌 평면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이 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이 145세대이고요. 그냥 4베이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침실 1과 2, 3 그리고 알파룸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알파룸이 좀 작아 보이지만은 이런 구조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 알파룸이 그래도 굉장히 효율성 있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 84 타입인데 기역자의 드레스룸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드레스룸이 좀 단점으로 보이고 다만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외기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람이 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84A 타입은 평면 구성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 264세대이고요. 딱 봐도 좀 어지러워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그래도 알파룸이 작지만은 침실 1에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는 모습이고요. 뭐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 거실 쪽에는 통풍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방과의 환기성은 좀 단점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에 278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다 알파룸을 이제 뽑으려고 한 그런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알파룸은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은 좀 작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 보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도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9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350세대이고요.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4까지 이제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D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또 팬트리, 주방 팬트리까지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한 구성인 것 같아요. 다만 침실 4 같은 경우에도 알파룸의 크기보다는 좀 크게 구성이 돼서 방으로 좀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우수할 것 같은데 주방과 이제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99B 타입 같은 경우에도 5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고 침실 4까지 이제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맞통풍이 안 되지만은 거실의 전면창과 측면창이 굉장히 넓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D자로 꽤 큰 편으로 구성이 된 것 같네요.
109A0의 평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2, 3과 4까지 있고 알파룸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보이고 드레스룸도 디귿자로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고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공간 효율성은 좋아 보이지만은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4베이, 5베이의 그런 구조를 채택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109A1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세대이고요. 침실 1과 2, 3, 그리고 4까지 있는 모습이고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방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있고요. 드레스룸도 디귿자로 작지 않아 보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도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고 추가적인 공간도 좀 특별해 보입니다. 이 109 타입 치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 평면인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은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그리고 기타 지역 수도권의 50%를 당첨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까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 초과 같은 경우에는 오타가 있는데요. 가점제 50% 하고 추첨제도 5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도 있기 때문에 추첨제를 노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1순위 자격 요건에 맞는 예치금을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된다면 이제 특별 공급이 2022년 2월 1일에 있고요. 1순위가 22일, 2순위가 2월 2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3월 2일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 9천만 원, 9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억 9천만 원에 10억을 넘지 않는 분양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09 타입은 이제 11억, 그리고 165 타입 같은 경우에는 25억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물량들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99제곱미터 이상은 초과되는 물량들은 중도금 대출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는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 물량들이 있었던 물량들은 송도에서 경쟁률이 좀 낮았지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도에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분양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 분양가가 아주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책정이 되었고 중도금 대출이 지금 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하나의 그 중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는 중도금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 어쩌면 경쟁률이 낮을 거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량들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또 분양 물량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도 이 송도의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물량들의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다음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오면 저도 한번 심도 있게 이 청약 경쟁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